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잡고 AI 역사상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요 내용 저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번 협력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향후 $300 이상의 추가 매출과 그에 미치는 인프라와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엔비디아 주가가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엔비디아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의 하단을 받칠 수 있는 좋은 근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영상 이 시간을 좀 기회로 삼아서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 매출이 얼마만큼 산출돼서 이게 단단하게 매출을 받쳐줄지 미리미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엔비디아의 추가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 것이며, 더불어서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브로드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비교 분석까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오픈 AI에 1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원전의 10기 분량 10기가와트의 규모를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가 최첨단 AI 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단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머지않았어요. 25년, 그 다음 해, 이듬해 26년 하반기 가동 목표니까 딱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연간 400만 개의 칩과 그리고 작년 생산량의 2배치가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무려 엔비디아의 1년치 출하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폭발적인 매출의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비교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인지를 일단 먼저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의 확장성 면에서 봤을 때 수백만 대 규모의 GPU가 이게 현실이 됐을 때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매출의 증폭의 속도와 크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급 체인에서 파급력도 보셔야 되는데, GPU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력, 냉각, 설비, 데이터 센터까지 연쇄 수요가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GPU뿐만 아니라 HBM, 전력, 냉각 이것까지 전방위적인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동시다발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까지 다시 잡을 수 있는 리밸런싱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맨날 전고점이다라고 이제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아, 너무 고점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모멘텀이 나와줘야 이 지지를 밟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때 매출이 잡힐 때 우리는 놓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미리 계산을 통해서 우리 미리 선점했어, 우리는 이렇게 매출이 잡힐 줄 알고 있었어,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기가와트라는 거는 전력 관점에서 굉장히 큰 규모예요. 원전 10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지역 전력 계획이 있어서 엄청난 규제 리스크까지 방어할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오라클, 브로드컴 얘네들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위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경쟁자들은 한번 누르고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되면서 오픈 AI를
오픈 AI라는 이 대상을 통해서 최상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뭐 AMD, 인텔, 브로드컴 이 경쟁자를 단숨에 이렇게 한번 찍어 눌러주면서 오픈 AI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건 단순 칩 공급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그리고 전략 파트너로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 가능한가, 엔비디아한테는 얼마나 득이 되느냐, 이 수치가 궁금하시겠죠? 자, 저는 이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금액도 금액인데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이 완벽한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선점하려는 그 위치의 큰 그림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원전 10기라는 막먹는 이 서버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이 140조를 넘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I 경제권을 지배하려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오픈 AI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칩과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지려고 하는 구조가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AI 가치 사슬입니다. 독점권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 이 둘을 구조로 미국 생태계 안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생태계 안에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구조로 이 생태계를 묶어버리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농후하게 담겨져 있는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미국 영토 안에서 추진된다라는 거는 이 인프라 주권을 넣어서 미국이 관리한다라는 타이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망이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네가 얼마나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을 때 투자 규모가 14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LOI에 언급된 금액이 140조 원인데 엔비디아가 언급한 규모는 400만에서 500만 GPU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GPU 평균 한 개 단가가 3만에서 4만 달러 선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산출했을 때 무려 1200억 달러가 잡히게 돼요. 400 곱하기 3만 달러 하게 되면 1200만 달러가 잡히죠. 이게 LOI에서 말한 GPU의 절반가량 엔비디아 공급 계약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깔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엔비디아가 1년의 연매출이 800억입니다. 이거를 이 정도로 환산을 했을 때 이번 계약에서 엔비디아가 GPU 매출 1단계에서 100억 달러 1기가와트라고 쳐볼게요. 그걸 전체로 1천억 달러까지 규모를 환산을 했을 때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5배 정도 되는 매출이 환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한테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분산 매출로 인식이 되니까 이것도 이게 하단을 받쳐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랑 점유율이 빠르게 된다. 점유율의 속도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매출의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고객과 성장분과 합산하게 됐을 때 이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오픈 AI와 글로벌 AI 탑 플레이어가 독점하게 되면 이런 구조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 그때 됐을 때는 또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일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또 다시 상방으로 열리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눈여겨봐시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단순히 이 규모는 직접적인 매출이 최소 100억 달러 1단계를 거쳐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엔비디아의 연매출까지 10%에서 15%까지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AI라는 대표 고객을 잘 장악하고 가는 것이 엔비디아한테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야지 엔비디아한테는 매출과 독점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매출은 이만큼 여기에 오픈 AI에서 사활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가치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다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고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심층적으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미리 매출을 계산을 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린 좀 저점에서 엔비디아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독점 구조로 가는 스텝을 계속 밟아가는 것을 엔비디아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들이 매출의 하방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끌고 갈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죠? 타점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을 봤을 때 하단으로 지지하는 라인,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차트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 리포트 또한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관련 무료 리포트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인텔이 좀 계속 조정받다가 반등하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 수익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또 노려볼 수 있게 좋은 종목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나머지 종목까지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타점까지 좀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공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인지 아니면은 매수인지 전체적인 자리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스윙 관점에서 보시든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든 이런 전략으로 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 좀 못담아드린 내용 또한 리포트로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하단에 저희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타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전체적으로 흐름, 시장 분위기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